김용빈 사무총장님, 네. 여론조사가요,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론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론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. 네. 근데 일부 여론조사는 말이죠. 여론을 움직이는 거를 떠나서 조작하고 그래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게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말이죠. A라고 하는 후보자가 있고 B라는 후보자가 있어요. 근데 이제 A라는 후보자가 쭉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이제 추이를 보이는데 B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기간 마지막 날에 B 후보자가 이긴단 말입니다. 느닷없이 이겨요. 이긴 다음에 그거를 이긴 결과를 이제 그 인터넷 링크를 해갖고 수만 명의 유권자들한테 보냅니다. 그리고 그 심지어는 유세차의 전광판에 이겼다고 이렇게 전광판에 그 홍보하고 다닙니다.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지금 그 부분은 선거법상으로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네. 그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공표 보도를 못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. 네.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네.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네.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네.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예를 뭐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보십시오. 인천 중구 광화구 농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적으로 제가 11%를 이겼습니다.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직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는 제가 겨우 3.3% 이겼고요. 그리고 조원 CNI라는 데서는 제가 1.6%를 오히려 졌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11%를 결과적으로 이겼고, 서울 동작구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경원 의원님 지역이죠. 결과적으로 8%를 이기셨어요. 근데 이제 여론조사 공표 직전 기간인 4월 1일, 뭐 4월 3일인데 이 네 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11% 이기시고 3% 이기시고 5% 이기셨는데 조원 CNI라는 데서만 1%를 지셨습니다. 그리고 앞서 제가 저를 또 조사했던 여론조사 꽃에서는 공표기간 마지막에 직전에 했는데 5.7%를 졌어요. 네. 그런데 말입니다.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여론조사 꽃이나 조원 CNI 같이 이렇게 결과와 다른 데서 조사를 했는지 갤럽이나 이런 데서 조사했는지 깨알같이 써서 잘 모릅니다. 그렇죠? 예,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막판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뿌려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. 논란이 있는데 네. 그래서 지금 현행 법도 일정 기간에는 제한을 보도나 네. 공표를 제한하고 있고, 근데 지금 그 예를 든 사례는 네.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작년서부터 봤고, 네. 즉 하우스 이펙트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네. 선거 여론조사의 그 정치 성향이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값에 반영되는 그 현상을 어떻게 네. 극복할 것이냐,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미리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네. 작년서부터 연구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.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방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차제에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만큼 네.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서 네. 제도 개선에 나갔으면 한다는 게 지금 저희 선관위의 입장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도 적극적으로 입법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드릴 거고요.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은 2년 뒤에 지방선거나 4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 똑같이 이렇게 왜곡된 선거 결과를 그 여론조사 결과를 확대 재생산해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.
여기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쭉 내셨더라고요.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조사 제도 개선을 했는데 선거 여론조사 품질 평가 제도 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사무총장님도 이제 학생 때 공부하다가 궁금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? 예, 뭐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유권자들한테 정보가 없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진짜 신뢰도하고 놓고 잘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.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요. 이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결과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내고 평균을 내면은 예를 들어서 조원 CNI라든지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아니면 갤럽이라든지 이게 결과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.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한 평가를 그 여론조사 회사에 그 부여를 하고 그런 이상한 결과를 내더라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냈는데 여기는 C등급, D등급이야.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이 정도만 감안해서 보겠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여론조사의 품질을 하는데 그거를 유권자들이 그 여론조사의 품질과 그 회사의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같이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품질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인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의 영업상의 자유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찬반 이 의견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리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질의